2021 수능 생명과학 2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생물의 진화, 그 진화 중에서 진화 요인, 그 진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은 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하죠. 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돌연변이가 있죠. 돌연변이, 그렇죠? 자, 돌연변이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유전적 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전적 부동이 조금 이렇게 단어가 좀 어렵죠. 일단 이제 어, 다른 것까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자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원래 이제 유전자 풀이 변하지 않는 집단을 우리가 멘델 집단이라고 하죠. 멘델 집단의 이제 그 구성 요건이 뭐예요? 구성 요건이 이제 뭐 첫 번째 뭐 그 충분히 큰 집단, 그쵸? 집단이 충분히 커야 되고 너무 작으면 이제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한 게 그 일어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큰 집단이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유전자끼리 이제 생존율이 동일해야 되고 그렇죠? 대립유전자끼리 생존율이 동일해야 되고 뭐 성선택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자유로운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끼리 생존율이 같다는 거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제 생존율이 다르면은 그쪽 생존율이 높은 방향으로 이제 유전자 풀이 변하게 되니까 자연 선택이 일어나야 되고 자유로운 교배가 일어나야 되고 성선택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배우자를 막 고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뭐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아주 무작위적인 자유로운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교배가 맞겠네요. 무작위적인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이거 성선택 관련된 거. 성선택도 이제 자연 선택의 일부가 되겠죠. 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야 된다. 돌연변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그 유전자 유입과 이출이 있으면 안 된다. 유전자들이 밖에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러면 이제 유전자 풀이 변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요거에 맞지 않으면 이제 유전자 풀이 변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 돌연변이 일어나면은 유전자 변하잖아요, 그렇죠? 돌연변이 일어나면 유전자 변하니까 돌연변이가 이제 유전자 원인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연 선택, 그렇죠? 자연 선택은 일어나잖아요. 유전자끼리 생존율이 다르고 또 무작위적인 교배 안 하잖아요. 암컷이 수컷 선택하고 수컷이 암컷 선택하고 이렇게 되죠. 좀 더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뭐 이익과 이취 어떤 그 다른 집단끼리 또 뭐야 잡종 교배도 일어나고요. 또 원래는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됐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통수단이 발달하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전자 그 이익과 이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흐름이 그래서 이게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되는 거죠. 유전자 흐름이 이제 이입과 이출이에요. 이입과 이출이에요, 이출. 그렇죠? 다른 집단에서 들어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집단에서 나가거나 이런 걸 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인 경우에는 요거 유전자 풀이 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게 해당되는 게 바로 요 유전적 부동입니다. 유전적 부동이 조금 이렇게 말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유전적 부동인데 이 부자가 뭐냐면 부동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자가 뜰 부자예요. 떠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그 물 위에 떠 있는 물체 움직임은 이게 복잡계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이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물체 움직임은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유전적 부동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선택이랑 좀 다른 거는요. 자연 선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왜냐면 자연에 뭔가 생존율이 높다든가 어떤 뭐 배우자한테 굉장히 호감을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전적 부동은 이게 방향성 없이 우연히 진화하는 걸 말합니다. 자, 우연히 진화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충분히 큰 집단이 아닐 때 일어나는 겁니다. 충분히 큰 집단이 아닐 때. 그래서 충분히 큰 집단이 아닐 때 유전적 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요걸 두 가지가 이제 창시자 효과랑요, 병목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창시자 효과는 원래 집단이 있는데 원래 집단에서 일부가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이제 무리를 이룬 거예요. 자, 나중에 커져갖고 새로운 무리를 이룬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수가 이동하다 보니까 소수니까 이 집단에서 이 집단의 유전자가 골고루 간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간 겁니다. 비율이 다르게 간 거죠. 그래서 원래 집단하고 이제 새로 생긴 집단하고 유전자 구성이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창시자 효과라고 합니다. 자, 병목 효과는요. 얘가 이제 자연재해나 뭐 또 밀렵 같은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냥 같은 걸로 인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살아남아 갖고 나중에 다시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숫자가 다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때 죽을 때 얘들이 죽을 때 그러니까 그 많은 개체들이 사라졌을 때 이때 사라지는 개체랑 새로 살아남은 개체랑 이게 어떤 일정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이 갑자기 수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자연 선택이란 생존율 같은 방향하고도 관계없이 아주 우연에 의해서 이 유전자 풀의 구성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 집단이랑 새로 생긴 집단이랑 유전자 풀이 이제 달라지는 걸 우리가 말합니다. 마치 이제 어, 막 여러 가지 구슬을 벽에다 넣어놓고 병목이 좁으니까 이게 몇 개만 빠져나올 때 이게 병 안에 있는 구슬 색깔이 이제 골고루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색깔만 또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연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유전적 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문제 경향해 보면 유전적 부동이 조금 이제 돌연변이 같은 건 여러분들 쉽게 알잖아요.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 생긴다는 거, 그렇죠? 유전적 부동이 조금 이제 의미를 좀 해야 된다 보니까 유전적 부동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거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 B, C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 A는 창시자 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유전적 부동의 창시자 효과, 병목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 A 학생 맞는 얘기 했고요. 자, B 학생 돌연변이는 유전자 풀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제 유전자가 변화해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학생 C. 자연재해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할 때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진 현상. 이게 바로 병목 효과 말하는 거죠. 병목 효과에 해당합니다.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A, B, C가 전부 정답만 얘기했네요.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